기억의 착오예요. 홍준표 대표가 내가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꼬이는 특활비 해명 애초에 이랬다면 이것도 짧게 한 말씀씩 청하면서 점점 꼬이는 것 같죠? 지금 특활비 기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5년 5월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표는 원내대표 때 내 운영비 남은 돈 생활비로 줬죠. 그렇죠. 그리고 특활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남은 돈은 생활비로 줘도 되는 건가요? 2017년 11월 18일에 아니 생각해보니까 남은 급여를 줬다는 얘기를 내가 잘못 말했네요. 그리고 운영비 받아가지고 이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그때 지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혜영 의원이. 돈 받은 적 없어요.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어요. 또 서가번 의원도 10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래요? 안 받았어요? 근데 기억에 착오인가 보지 뭐. 여야 간사들에게도 지급했을 건데 이러고. 홍준표 사코라 논쟁으로 번지는 것 잘못된 관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자유한국당은 금주 중에 특활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박범계 의원은 홍준표 특활비 얘기하면 할수록 불리할 거려. 노회찬 의원 생계형 특활비 횡령범. 그분 존재 자체가 착오예요. 들어보시죠.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여야 간사들에게는 활동비조로 지급했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간사가 서거번 의원 아니십니까? 저가 야당 간사였죠. 얼마 받으셨어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단돈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처음에 야당 그 대표들에게 네. 이 그 활동비로도 지급했다. 네. 이랬다가 이제 원행 대표 보도자료 내고 강하게 그 반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 기억이 아니고 기억의 착오라고 애매하게 했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서영 소장부터 이거는. 네. 10초로 짧게. 네. 저는 뭐 아마 네. 그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를 넘어서 최경환 의원까지 확대되니까 네. 아마 특활비 물타기 하려다가 물벼락 뒤집어 쓴 건데요. 예. 애초에 그 특활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 걸고 물타기 할 게 아니라 특활비는 제2의 차태기 007 가방떼기였습니다. 네. 진상규명을 통해서 보수 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을 텐데 애초에? 오히려 알겠습니다. 스텝이 자꾸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해명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2015년에 얘기하실 때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경선자금 출처로 성완종 전 회장한테 돈 받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받은 1억이 그렇게 쓰였을 거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스텝이 꼬인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만약에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꾸 스텝이 꼬이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박사님. 네, 우리 정치를 보면서 아마 경멸하는 국민들은 바로 이런 모습 보고 경멸할 겁니다. 예. 국회 운영위원장의 특활비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러면은 이것을 진실대로 밝혀서 바로 잡겠다고 얘기했으면은 최소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말을 하지 말든지요. 직접 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야당 위원장, 야당 간사 다 아니네? 기억이 없어. 이게 뭡니까? 공금을 왜 집에 가져가요? 쓰다 나오면. 그렇게 하셨어요? 차 의원도? 예? 공금을 쓰다 남으면 집에 가져가냐? 네, 그게 법이에요? 그거는 법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건 묻지 마시고요.
예. 그래요? 아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곤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질문했지 제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연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보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아주 그 특수활동비 카드로 지인들하고 밥은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대놓고 못 하겠네. 하여튼 이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사건을 피하려고 그 특수활동비에 숨었는데 특수활동비가 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그 법 논리에 상당히 치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착오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발등을 찍었는데 처음으로 아마 사과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금방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주제 넘는 자리 여기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차은택 문학의 황태자가 결국 험한 꼴을 보고 있습니다.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에게 징역 3년이 오늘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발각이 안 됐다면 차은택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눈물에 몰라. 내 뒤에 힘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뭐 남의 회사 강탈하려고 그러고 어르신께서 은택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랬던 차은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포레카 강탈 시도, 문화창조 융합센터장 자리 요구.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죠. 하여튼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형 선고받았다고 하고 있대요, 자기는. 네. 국정농단 사태 통탄스럽다. 죽고 싶은 심정뿐이다. 광화문 광장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파. 광화문 광장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무리를 일으켜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들 검찰에서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 말씀 안 하셔도 뭐 의무는 아니니까. 김광덕 부장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황태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 그 황제라든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네, 태자니까. 네. 국정농단 사태가 발각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야. 그렇지 않으면은 문학의 황태자란 말이 여러 다쳤겠네요. 심초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겠네요. 심초 진짜. 중반에. 그랬다면 그때는 뭐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저게 문학의 황태자는 저 차은택이다 이런 말이 가끔. 네. 근데 그럼 임기말 지나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왕 같은 경지로 가면은 얼마나 이게 진짜 피해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끔찍하네요. 그 광고회사 강탈 사건이 터졌는데 왕 같은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서 다 잡았겠죠. 뭐. 저 김혜성 본장은. 예, 저도 뭐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문화장관이 돼서 제 생각에는 평창 올림픽을 엄청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네요. 딱 평창 올림픽까지네. 예. 그래서 이 임기가 평창 올림픽까지인가 평창 올림픽이 완전히 거기 번쩍번쩍했겠네. 예. 그래서 결국은 끝나고도 평창 올림픽에 평창. 뭐 뇌물죄 뭐 무슨 해서 서거락은 찼을 텐데 결국은 장관이 돼서 평창 올림픽을 완전히 뭐 좀 이렇게 뭐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박상현 박사님. 네. 짧게. 황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황태자가 시간이 지나면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장관 가지고 연약하죠. 문화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에 3년을 선고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어느 정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차 씨는 최 씨 그리고 안 전 주석 그리고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황창규를 압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죄를 지금 선고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저는 앞으로 정말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 소장 안 하실 거예요? 네. 안 하시면 차명진 의원이 시간이 좀 있네요. 이게 제가 얘기하면 아마 우리 서영훈 씨가 반론을 제기할 거니까 제가 빨리 끝낼게요. 저는 이 사람이 안 비켰으면 지금 반론 못하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촛불 시위에 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뭐라고요?
촛불시위에 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요. 지금 자기는 3년 받았고 자기가 소개한 사람은 5년 받았어요. 이 정도로 송성각은 4년 받았어. 4년. 예, 4년. 네, 선거는 4년. 자기가 자기가 소개해 준 사람이 자기보다 거기까지.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로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아마 안 걸렸으면 지금 어느새 그 촛불시위에 가 있었을 거라고. 촛불시위 기획한다고 나서 다닐 수도 있겠네요. 서영호 소장은 네, 박의 남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 다 말아먹고 말았을 장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수능입니다. 원만하게 진정국당은 금주 중에 특활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박범계 의원은 홍준표 특활비 얘기하면 할수록 불리할 거려. 노회찬 의원 생계형 특활비 횡령법. 그분 존재 자체가 착오예요. 들어보시죠.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여야 간사들에게는 활동비조로 지급했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간사가 서거ben 의원 아니십니까? 저거 야당 간사였죠. 얼마 받으셨어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단돈 10원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야당 그 대표들에게 이 그 활동비로도 지급했다. 네. 기억의 착오예요. 홍준표 대표가 내가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꼬이는 특활비 해명 애초에 이랬다면 이것도 짧게 한 말씀씩 청하면서 점점 꼬이는 것 같죠? 지금 특활비 기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5년 5월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표는 원내대표 때 내 운영비 남은 돈 생활비로 줬죠. 그렇죠. 그리고 특활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남은 돈은 생활비로 줘도 되는 건가요? 2017년 11월 18일에 아니 생각해보니까 남은 급여를 줬다는 얘기를 내가 잘못 말했네요. 그리고 운영비 받아가지고 이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그때 지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혜영 의원이. 돈 받은 적 없어요.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어요. 또 서가번 의원도 10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래요? 안 받았어요? 근데 기억에 착오인가 보지 뭐. 여야 간사들에게도 지급했을 건데 이러고 홍준표 사코라 논쟁으로 번지는 것 잘못된 관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